안녕하세요, 옵티입니다. 이번 런던과 파리 일정의 첫 컨텐츠는 아르페주입니다. 일정상으론 절반 정도인 무렵 방문한 곳이었는데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 가족과 오전에 에펠탑 근처에서 커피 타임을 갖고 난 뒤 이날 일정이 아니면 강남 쪽으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르페주까지 산책하며 가기로 해 트로카데로 근처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페주의 본 상호명은 라흐케스트라트, 그리스 시인이자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미식가로 유명한 아르케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랭 샌던스가 운영하던 공간을 1986년에 알랭 바사르가 매입하여 그해 바로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하나, 그 다음에는 별 2개를 얻고 1996년 별 3개를 받은 후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에선 2018년에 8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이지만 사실 이런 순위 프로그램 리그는 순위 자체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레스토랑은 두 곳의 밭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파리 근처 그로셰네에 위치해 있고 다른 하나인 부아지우는 노르망디 지역의 18세기 건물과 함께 위치해 있어 가끔 VIP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간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이렇게 총 두 곳에서 매일 아침 다양한 허브와 채소들을 갖고 오고 프랑스 내에서는 아르페주의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들과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향신료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채소만으로 메뉴를 구성해서 서브하는 공간은 아니었고 일정 시점부터 위에 언급한 밭들을 구매하고 가꾸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고 중간중간 메뉴 제공 구성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다가 현재는 점심에 185유로 채소로만 구성된 메뉴와 단품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품으로는 채소, 해산물, 육류 등을 활용한 요리가 각 100유로 중반대부터 200유로 중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심에도 주문 가능한 테이스팅 메뉴는 420유로로 저녁에는 오로지 이 테이스팅 메뉴만 선택 가능하고 메인 구간에 소량의 프로틴 디시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물론 첫 방문이고 오롯이 그의 철학이 모두 담긴 그랑 테이스팅 메뉴를 먹어보고 싶긴 했지만 양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저희가 먹은 185유로 코스를 먹을 때에도 이미 중후반부터 배가 불러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런치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픈 시간 정각이 되어도 레스토랑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저희가 오픈 시간인 12시에 예약을 해서 11시 45분쯤 식당에 도착했는데 정작 문은 12시 5분이 좀 지나서야 열어줬고 파리뿐만 아니라 런던에서도 대부분 오픈타임에 예약한 식당들은 일찍은커녕 정시에 들어간 경우도 잘 없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앉자마자 아페리티브를 물어보는데 프랑스의 경우 와인의 본고장이자 파인다이닝 경우엔 레벨 유지를 위해 생각지도 못한 샴페인들을 글라스로 제공해 주는데 보통 못해도 4종 이상 블랑드 블랑, 블랑드 누아, 브리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오픈해 놓아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마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익지 않은 블랑드 블랑은 너무 칼같이 찌르는 느낌이 싫어서 글라스로 잘 고르지 않는데 이곳에선 빈티지 샴페인들도 글라스로 제공해서 웬만하면 블랑드 블랑을 고를 수밖에 없는 날씨와 기분인지라 아페리티브를 무조건 블랑드 블랑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아페리티브까지 받고 나면 바로 그날 수확한 채소들을 날것에 소금만 쳐서 먹을 수 있게 주면서 갈아서 만든 주스까지 함께 내주는데 이날은 버터넛 스쿼시를 메인으로 한 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늦여름이라 채소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주는 것들은 가을에 맛이 나는 것들이어서 조금은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장롱 시기가 아예 다른 경우도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워낙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레스토랑의 시점은 늦여름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유럽에선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10월에 늦여름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색하기는 하죠. 그렇게 먹고 있으면 소믈리에가 와인 주문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전까지 바쁘게 와인 리스트를 체크하고 주문할 것인지 좀 봐야 하는데 아르페주가 상대적으로 다른 파인다이닝에 비해 와인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고른 앙투안 조바우 메우소 레띠에 15의 경우도 서초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마실 수 있었는데 다른 3스타 레스토랑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특이하게 소믈리에가 미국인이었는데 인터내셔널 마인드 미국인 특유의 게스트를 잘 아우르는 능력 때문인지 기분 좋게 와인을 고르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첫 디쉬는 차갑고 뜨거운 달걀인데 이 요리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오마주를 만든 디쉬입니다. 올스파이스로 맛을 낸 달걀에 하부에 메이플 시럽을 넣어 오미를 자극하여 언제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터입니다. 사실 레스토랑의 모든 평가 부분은 게스트 웰커밍과 좌석을 앉을 때의 첫 분위기 그리고 스타터 음식이 8알인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기대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다음 디쉬는 가스파초와 바질 아이스크림입니다. 얇게 썬 호박이 같이 있는데 안 그래도 새콤한 토마토 가스파초에 향과 차가움을 더하는 바질 아이스크림까지 더해지면 온몸이 짜릿해집니다.
생토마토에 알러지가 있는 와이프는 이 디쉬를 대신해서 야채 덤플링과 로즈마리를 넣은 브로스를 받았는데 내부 소에 들어간 샐러리가 인상적이고 브로스와 함께하면 따뜻함이 온몸에 퍼져서 오히려 대표적인 두 디쉬를 다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트 스시가 다음 메뉴로 나왔는데 밥은 사실 약간 떡밥의 질감이라 입안에 넣으면 약밥 생각이 나고 중성적인 비트에 깔라마따 올리브로 만든 퓨레를 같이 찍어 먹으면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 메뉴도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인데 사실 이런 게 너무 익숙한 아시안으로서는 의아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1시가 좀 넘어가니 모든 테이블에 게스트가 가득 차고 활기도 넘쳤는데 음악을 틀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음으로 채우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맛이 강한 양파인 샬롯으로 만든 그라탕부터 슴슴했던 간에 포인트가 조금씩 생기는데 이때부터 같이 내주는 빵들과 곁들여 먹을 맛이 납니다. 처음에는 미니 바게트를 내주고 이후부턴 깡파뉴 슬래시 포슬한 파운드 느낌의 빵을 내주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만들다만 어니언 스프라는 망원을 제가 먹으면서 했는데 실제로 추운 날씨에 오시면 여기에 국물 생각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중동 느낌이 팍팍 나는 퍼시 스타일의 디쉬가 나왔습니다. 이날 먹은 디쉬 중 유일하게 좀 아쉬움이 남는 메뉴였는데 완성도에서도 그렇고 뒤에도 후무스류 디쉬가 다시 나와서 조금 반복적인 감이 강하긴 했습니다. 빵에 발라 먹기에도 위에 이미 크러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버터넛 스쿼시 벨루떼가 나왔습니다. 맛을 강화시키고 구운 향을 입히는 것에 집중해 만들고 위에 로즈마리가 들어간 폼을 얹어주는데 한 입 먹자마자 아 그래 포타주는 이렇게 만들어야 가장 맛있었지 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한국에 돌아가도 까먹지 않고 이걸 만들어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후무스에 피스타치오 페스토를 내주었는데 빵과 함께 먹기는 좋았고 후무스 자체는 부드러운 질감이라기보다는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거친 상태인데 피스타치오로 만든 페스토 때문인지 입안에서 함께 씹을수록 향이 풍부하게 퍼져나와서 앞선 디쉬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메인으로 토마토와 허브제를 주었는데 생토마토를 못 먹는다는 와이프도 똑같은 디쉬를 갖다줘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바로 비트로 만든 타르타르와 베지 머스타드를 대신 가져다 줬습니다. 토마토는 사실 스페인이 훨씬 맛있어서 큰 감동은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만 나오고 마무리되면 조금 애매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단품으로 추가한 블루 랍스터가 나오는데 먼저 조리만 끝난 상태의 랍스터를 들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서버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Madame, Monsieur, this is the Blue Night Lobster from Normandy, cooked in its yellow wine sauce. On the side you will find some clams, smoked potatoes and cabbage, and cep cooked with parsley and garlic. 랍스터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눈 뒤 다시 반으로 갈라서 일반 식기로도 먹기 편하게 해줍니다. 디저트는 슈의 아이스크림과 견과류 그리고 꿀을 넣은 캐러멜을 뿌려서 내줍니다. 메뉴 자체가 라이트하게 나오다가 디저트가 갑자기 헤비해지면 레벨이 안 맞는데 적절한 선택지를 잘 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전 디제스티브를 권하는데 와이프는 로제 샴페인을 골랐고 저는 카트를 좀 보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클래식한 디제스티브 카트는 아니지만 선택지는 다양했고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 너무 부른 배를 소화시키기 위해 샤르트레즈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는 시그니처 디저트인 사과파이와 복숭아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조금 늦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한다며 레터링을 해서 내줬는데 약간은 창피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어서 즐겁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워낙 오랫동안 와보고 싶었던 곳이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만큼의 기대치를 채워주었다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조금씩 모자랐던 부분은 서버들의 케어나 내부의 따스한 인테리어가 채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쪼개고 쪼개서 이곳을 힘들게 골라서 왔다면 누군가는 분명 실망하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감성만으로 채우기엔 현실적으로 맛의 감동 포인트가 다른 비슷한 레벨의 식당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의 가치를 조금 더 두는가에 따라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법한 3스타인데 요즘 이 비슷한 행보를 가고 있는 게 뉴욕의 11 메디슨 파크라서 과연 특유의 감성과 기념비적 가치를 벗어나 냉정한 평가를 하기로 유명한 뉴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일정의 흐름과는 또 다르게 컨텐츠 순서를 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비디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